어머님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신경 많이 썼어요. 설날 아침 2개의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작았고 하나는 컸습니다. 큰 며느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큰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안마의자였습니다. 자식들의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지더니 결국 아들 며느리들이 밥상에서 대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따끈따끈한 최신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허리 통증이 등을 타고 올라와 눈을 뜨게 만듭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허리를 천천히 펴보지만 마치 쇠막대가 척추에 박힌 것처럼 뻐근합니다. 손으로 허리를 주무르며 숨을 고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되는군요.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싱크대까지 15걸음. 예전엔 생각도 안 했던 거리인데 요즘은 이 걸음수를 세게 됩니다. 주전자를 들어 올리려다 손이 미끄러져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붙잡고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제는 내 손이 내 뜻대로 안 따라주는구나.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주전자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창문을 엽니다. 해운대에서 불어오는 새벽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차갑지만 깨끗한 공기입니다. 창밖으로 출근 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은 젊은 직장인들, 손에 든 커피컵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릅니다. 저들은 오늘도 어디론가 향하겠죠. 바쁘게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제 저 버스에 탈 일도 없구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 아니, 갈 필요가 없다는 것.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찻잔에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향합니다. 소파 옆 작은 탁자 위 남편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5년 전 찍은 사진 속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찻잔을 사진 앞에 올려놓고 앉습니다. 당신은 늘 나보다 먼저 일어났지. 말을 건넵니다. 대답은 없지만 이렇게라도 말을 걸면 덜 외롭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새벽마다 이렇게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이제는 그 침묵조차 혼자 채워야 합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속이 데워집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 작은 의식이 하루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거실 한쪽 서랍장으로 걸어갑니다. 20걸음. 평소보다 5걸음 더 걸렸습니다. 서랍을 열고 낡은 가계부를 꺼냅니다. 남편이 정리해둔 예금 증서들이 그 안에 가지런히 꽂혀 있습니다. 정기예금 1억 5천만 원, 자유입출금 통장 5천만 원, 손가락으로 예금 증서를 쓰다듬습니다. 매끈한 종이 표면이 차갑습니다. 이 돈이면 당분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병원비도 낼 수 있고 생활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할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예금 증서를 다시 가계부에 넣고 서랍을 닫습니다. 탁자 위 메모지를 집어듭니다. 어제 적어둔 메모가 보입니다. 허리 통증 약, 병원 문의. 볼펜을 들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습니다. 큰아들 민호, 작은아들 민준 언제 오나? 하지만 곧 그 줄을 굵게 지웁니다. 먼저 물어보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들들이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가끔은 엄마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해가 뜨려면
아직 30분은 더 있어야 하지만 하늘이 짙은 남색에서 연한 회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1층 편의점 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입자 박 씨가 오늘도 문을 열었나 봅니다.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박 씨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잠이 없어서요. 설날이 다가오는데 큰아드님 이번엔 오시죠? 가슴이 철렁합니다. 작년 설에 큰아들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오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바쁘대요. 아이고, 그래도 설은 와야죠. 박 씨가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습니다. 남편 사진을 다시 바라봅니다. 당신 없으니까 애들이 나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 말을 건네지만 역시 대답은 없습니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더 마십니다. 이제 차는 미지근해졌습니다. 허리가 다시 욱신거립니다. 손을 뻗어 허리를 주무르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혼자 가기엔 뭔가 두렵습니다. 가계부를 다시 꺼냅니다. 예금 증서를 하나씩 펼쳐봅니다. 남편이 일평생 모은 돈입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쓰고 모은 돈입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질문을 던지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돈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 줘야 할 것 같은, 하지만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모르는. 해가 떠오릅니다. 창문으로 붉은 빛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을 하루입니다. 메모지를 다시 집어듭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볼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출근 버스가 떠났습니다. 정류장은 텅 비었습니다. 나만 여기 남아 있습니다. 여유는 있습니다.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합니다. 외로움이 돈보다 무겁습니다. 점심시간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봅니다. 화면 속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최근 노인 고독사가 증가하면서 자식의 사랑을 계좌이체로 확인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효도는 송금이 아니라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리모컨을 꽉 쥡니다. 화면 속 인터뷰 장면에서 한 어르신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돈은 보내주는데 얼굴은 1년에 한 번도 못 봐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어르신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옆집 김 여사가 귤 바구니를 들고 서 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바구니를 건넵니다. 이거 시골에서 보내줬는데 혼자 먹기 많아서요. 나눠 드시라고요.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김 여사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습니다. 부엌에서 보리차를 따라 내옵니다. 김 여사는 컵을 받아들며 말합니다. 우리 딸은 주말마다 들러요. 손주들 데리고. 시끄럽긴 한데 그게 또 좋더라고요. 좋으시겠어요. 짧게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부럽습니다. 김 여사는 눈치 없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설날엔 아드님들 다 오시죠? 집이 넓으니까 좋겠어요. 글쎄요.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 여사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시계를 보며 일어섭니다. 아이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저 가볼게요. 설날 잘 보내세요. 네, 가세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옵니다. 귤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귤 하나를 집어듭니다. 껍질을 까며 생각합니다. 김 여사는 딸이 주말마다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언제 왔었나요? 큰아들 민호는 석 달 전 추석 때 왔었습니다. 작은아들 민주는 한 달 전에 잠깐 들렀었죠. 그것도 서류 가져오러 온 길이었습니다. 귤을 한쪽 떼어 입에 넣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하지만 왠지 씁쓸합니다. 서재로 향합니다. 허리가 욱신거리지만 참고 걸어갑니다. 책장 앞에 서서 남편의 편지함을 꺼냅니다. 낡은 나무 상자입니다. 뚜껑을 열자 남편이 살아생전 쓴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편지 한 장을 꺼냅니다. 20년 전 남편이 출장 갔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남편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보, 애들한테 먼저 말해야 알아준다오. 우리가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줄 아는 게 자식들이요.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그 문장이 유독 선명하게 보입니다. 먼저 말해야 알아준다. 남편 말이 맞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픈 줄 모릅니다. 하지만 먼저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약해 보일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짐이 될 것 같습니다.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습니다. 책장에 상자를 돌려놓으려다 허리에 통증이 옵니다. 순간 중심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책장을 붙잡고 간신히 버팁니다. 숨을 몇 번 고르고 나서 천천히 몸을 펴봅니다. 통증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진 느낌입니다. 소파까지 걸어가 주저앉습니다. 허리를 손으로 주무르며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기엔 두렵습니다. 검사를 받으면 뭔가 나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떡하죠?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큰아들 민호 전화번호를 찾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춥니다.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가려는데 같이 가줄래?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러워 할까요?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같이 병원 갔을 텐데. 말을 건네지만 역시 대답은 없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오후 4시쯤 된 것 같습니다.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귤 바구니를 바라봅니다. 김 여사는 주말마다 딸이 온다고 했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온다고 했죠. 부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럽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집어듭니다. 이번엔 작은아들 민준 전화번호를 찾습니다. 하지만 역시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먼저 말해야 알아준다. 남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맞습니다. 먼저 말해야 합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약하다고 말하면 진짜 약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짐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하얀 천장이 텅 비어 보입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돈은 있습니다. 2억 원이나 있습니다. 병원비 낼 돈도 있고 생활비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픕니다. 돈보다 마음이 더 고픕니다. 누군가 물어봐 주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할 수도 없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거실이 어두워집니다. 불을 켜야 하는데
일어나기 싫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효도는 송금이 아니라 얼굴 보는 거라고 뉴스에서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얼굴도 보지 않고 송금도 하지 않으면 그건 뭘까요? 그냥 잊힌 겁니다. 남편 사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입니다. 당신은 늘 먼저 말했지. 나는 왜 못할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허리가 다시 욱신거립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내일은 병원에 전화해야겠습니다. 혼자라도 가야겠습니다. 설날 아침 6시 부엌에 섭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지만 참아야 합니다. 명절에 아픈 소리 하면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을 듭니다. 물을 썰다가 손이 떨립니다. 칼을 내려놓고 허리를 잠시 펴봅니다. 통증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옵니다. 냉장고에서 밀가루를 꺼냅니다. 전을 부쳐야 합니다. 큰아들 민호가 동태전을 좋아했습니다. 작은아들 민주는 버섯전을 좋아했죠. 밀가루를 볼에 담고 물을 붓습니다. 반죽을 젓가락으로 저으며 생각합니다. 올해는 둘 다 올까요? 9시쯤 초인종이 울립니다.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 민호와 며느리 혜진이 서 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호가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혜진도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들어와. 멀었는데 고생했다. 민호가 손에 든 상자를 건넵니다. 받아들자 무게가 제법 나갑니다. 건강보조식품이에요. 꾸준히 드세요. 고맙다. 상자를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민호 부부가 소파에 앉습니다. 큰 며느리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어 보입니다. 차 줄까? 괜찮아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민호가 손사래를 칩니다. 거리가 느껴집니다. 공손하지만 가깝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잠시 후 다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작은아들 민준과 며느리 지은입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준은 엄청나게 큰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지은도 밝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협력사에서 할인받았어요. 안마의자예요. 아이고, 이렇게 큰 걸. 엄마 허리 아프시잖아요. 이거 쓰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민준이 상자를 거실로 들고 들어옵니다. 테이블 옆에 놓자 아까 민호가 가져온 상자가 초라해 보입니다. 민호와 혜진이 일어나 인사합니다. 형님, 형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희도. 민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습니다. 혜진은 큰 상자를 보며 미소가 굳습니다. 자, 앉아. 밥 먹자. 식탁을 차립니다. 떡국, 동태전, 버섯전, 나물, 잡채. 오전 내내 준비한 음식들입니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많이 먹어. 떡국을 한 그릇씩 덜어줍니다. 민준이 떡국을 한 숟가락 뜨며 말합니다. 역시 엄마 떡국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민호는 조용히 떡국을 먹습니다. 혜진은 젓가락으로 전을 집어 접시에 놓습니다. 지은은 밝게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안마의자 설치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사용법도 알려드리고요. 고맙다. 어머님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신경 많이 썼어요. 작은 며느리 지은의 말에 공기가 살짝 냉각됩니다. 혜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민호가 지은을 보며 말합니다. 그래, 각자 형편껏 하는 거지. 네, 형님. 민준이 대답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대화는 줄어듭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릇 놓는 소리만 들립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들 거실로 옮깁니다. 두 상자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화려하고 큽니다. 한쪽은 단정하고 작습니다. 민호가 시계를 봅니다. 어머니, 저희는 오후에 처가 가야 해서요. 그래, 그러니? 네,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가려고 합니다. 2시간도 안 됐는데.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호 부부가 일어섭니다. 혜진이 조용히 인사합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래. 현관까지 배웅합니다. 민호가 신발을 신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몸 불편하시면 연락하세요. 알았다. 문이 닫힙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민준 부부가 안마의자 상자를 뜯고 있습니다. 엄마, 이거 설치해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민준과 지은이 안마의자를 조립합니다. 30분쯤 걸려서 완성됩니다. 검은색 가죽 안마의자가 거실 한쪽에 자리 잡습니다. 엄마 앉아보세요. 안마의자에 앉습니다. 민준이 리모컨을 누르자 의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허리 부분이 따뜻해지며 주무릅니다. 어때요? 좋네. 매일 쓰세요. 허리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 고맙다. 민준이 환하게 웃습니다. 지은도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저희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친정에 들러야 해서요. 그래, 가거라. 민준 부부도 일어섭니다. 현관까지 배웅합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문이 닫힙니다. 거실로 돌아와 안마의자에서 일어납니다. 테이블 위에 민호가 가져온 상자가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봅니다. 건강보조식품 세트입니다. 비타민, 오메가, 유산균. 한쪽 구석에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크고 화려합니다. 두 선물을 번갈아 봅니다. 선물의 크기가 마음의 크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합니다. 민호는 일찍 왔다가 일찍 갔습니다. 공손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밝았지만 과했습니다. 친절했지만 부담스러웠습니다. 둘 다 효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지만 뭔가 어긋나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설날이 지나갑니다. 식탁에 남은 음식들을 치웁니다. 반도 먹지 않은 전들, 식은 떡국. 설거지를 하며 생각합니다. 아들들은 왔다 갔습니다. 선물도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싱크대에 기대어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집니다. 명절이 끝나갑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설이 지나고 2주일이 흘렀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굳어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까지 저려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정형외과에 갑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불안합니다. 뭔가 나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순자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이름을 부릅니다. 일어서려는데 허리에 통증이 옵니다. 손으로 의자를 짚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50대 남자 의사가 모니터를 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가 아파서요. 다리도 저리고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3개월 전부터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합니다. 누워보세요. 침대에 눕습니다. 의사가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통증이 확 옵니다. 얼굴을 찡그립니다. 여기 아프시죠? 네. MRI 찍어봐야겠습니다. 디스크가 의심됩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디스크라는 말에
온몸이 긴장됩니다. MRI실로 이동합니다. 좁은 기계 안에 들어가 30분 동안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기계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검사가 끝나고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가 MRI 영상을 보여줍니다. 화면 속 척추 사진이 보입니다. 여기 보세요. 디스크가 파열됐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척추관이 좁아졌어요. 협착증입니다. 심한가요? 수술 안 하면 다리 힘이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수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수술 꼭 해야 하나요? 지금 상태로는 권장합니다. 물론 환자분이 결정하셔야죠.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수술비는 보험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상급병실 쓰시면 차액이 있고요. 비급여 항목도 있어서 대략 1,8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1,8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재활치료랑 간병비까지 합치면 1,200만 원 정도 더 들어요. 총 3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가 하얘집니다. 3천만 원. 2억 중 3천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보호자분이랑 상의하세요. 의사가 말합니다.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혼자라 괜찮아요. 그래도 가족분들한테 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볼게요. 진료실을 나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진단서를 봅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환자로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큰아들 민호 전화번호를 누르려다 멈춥니다.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수술해야 한대. 이렇게 말하면 걱정할까요? 아니면 귀찮아할까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진단서를 다시 봅니다. 3천만 원. 계속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돈이 문제는 아닙니다. 3천만 원은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6달 동안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술하고 입원하고 재활하는 동안 누가 옆에 있어 줄까요? 간병인을 쓴다 해도 그건 일로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아닙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거실이 어두워집니다. 설날이 생각납니다. 큰아들 민호가 설날 다음날 전화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어머니, 스마트 뱅킹 앱 설치해 드릴까요? 요즘 은행 가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래, 해줘. 민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핸드폰을 받아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이제 간편이체도 되고요. 한도도 올렸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쓰세요. 고맙다. 그땐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안 가도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불안합니다. 누가 내 돈을 더 잘 아는 걸까요? 나일까요? 아들일까요? 진단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냅니다. 이번엔 작은아들 민준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립니다. 엄마. 응, 나야.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밝습니다. 하지만 바쁜 것 같습니다. 뒤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 제가 지금 회의 중인데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바쁘면 됐어. 네, 이따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깁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민준도 바쁩니다. 당연합니다. 다들 바쁩니다. 진단서를 다시 집어듭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의사가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6달을 혼자 견디는 게 두렵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회복실에 깨어났을 때, 재활치료를 받을 때,
그 순간들을 혼자 겪어야 한다는 게 무섭습니다. 남편 사진을 봅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같이 갔을 텐데. 말을 건네지만 역시 대답은 없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진단서를 서랍에 넣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아니, 모레 생각해야겠습니다. 아니, 다음 주에. 자꾸 미루게 됩니다. 결정하기가 두렵습니다. 혼자라서 두렵습니다. 진단서와 견적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3일째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걸 보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큰아들 민호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이 멈춥니다. 전화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허리 수술해야 한대. 이렇게 말하면 걱정할까요? 아니면 또 무슨 일이세요라고 할까요?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흐립니다. 핸드폰을 다시 집어듭니다. 이번엔 작은 아들 민준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역시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춥니다. 민준은 바쁩니다. 지난번에도 회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바쁠 때 전화하면 미안합니다.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진단서를 집어듭니다. 수술 권장 의사가 밑줄까지 그어놨습니다.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후 2시 핸드폰이 울립니다. 큰아들 민호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니, 응, 잘 계세요? 그래.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혹시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기회입니다. 지금 말해야 합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수술해야 한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없다. 그럼 됐습니다. 저 일 때문에 급하게 전화드렸는데요. 무슨 일인데? 다음 주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혹시 그때 어머니 집에 서류 좀 맡겨둬도 될까요? 서류를 맡기겠다는 말입니다. 집에 오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 감사합니다. 그럼 주말에 들를게요. 그래. 전화가 끊깁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민호는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궁금해서 물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치레였습니다. 저녁 7시 다시 핸드폰이 울립니다. 이번엔 작은 아들 민준입니다. 엄마. 응. 엄마, 허리는 좀 어때요? 안마의자 쓰세요? 쓴다. 좋아지셨어요? 또 기회입니다. 지금 말해야 합니다. 그냥 그래. 그래도 매일 쓰세요.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 엄마, 저 다음 주에 출장 가거든요. 한 2주일 정도요. 그래. 네, 일본이요. 큰 프로젝트라 중요해요.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깁니다. 또 못했습니다. 허리 수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민주는 허리는 좀 어때요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좋아지실 거예요라고 먼저 답을 정해놨습니다. 안마의자 사준 게 효과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식탁에 앉아 진단서를 봅니다. 두 아들 모두 물어봤습니다. 불편한 거 없냐고, 허리는 어떠냐고. 하지만 정말 듣고 싶어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아라는 대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 앱을 엽니다. 스마트 뱅킹 앱입니다. 민호가 설치해준 앱입니다. 계좌를 확인합니다. 정기예금 1억 5천만 원, 자유입출금 통장 5천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돈이면 수술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술대에 누워 있을 때 누가 옆에 있어 줄까요?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누가 손을 잡아줄까요? 간병인을 쓸 수 있습니다. 돈 내면 됩니다. 하지만 간병인은 가족이 아닙니다. 창밖이 어두워집니다.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진단서를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내일은 용기를 내서 전화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전화는 하겠지만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소파에 앉아 남편 사진을 봅니다. 당신한테는 쉽게 말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 허리가 아파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같이 가줘. 그러면 남편은 그래, 가자라고 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잡합니다. 아들들에게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담 주는 게 아닐까, 귀찮게 하는 게 아닐까, 약해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말을 막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집어듭니다. 민호 전화번호를 엽니다. 이번엔 문자를 씁니다. 민호야, 엄마 허리가 많이 아파서 여기까지 쓰고 멈춥니다. 다음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쓸까요? 아니면 수술해야 한대. 이렇게 쓸까요? 손가락이 지우기 버튼으로 향합니다. 쓴 문장을 다 지웁니다. 문자도 못 보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내 아픔을 내 아들에게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눈물이 핑 돕니다. 참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면 정말 약한 사람이 됩니다. 눈을 뜹니다. 천장을 봅니다.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혼잣말이 나옵니다. 수술비가 필요해서 전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돈은 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달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병원 같이 가자고 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진단서는 여전히 서랍 속입니다. 전화는 여전히 못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못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생일 아침입니다. 71살이 됐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다음 달로 잡았습니다. 결국 혼자 결정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큰아들 민호 부부입니다. 생일을 기억하고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민호가 케이크 상자를 건넵니다. 큰 며느리 혜진도 꽃다발을 건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들어와. 거실로 안내합니다. 민호 부부가 소파에 앉습니다. 케이크를 식탁에 놓고 차를 내옵니다. 케이크 자르실까요? 아직은 괜찮아. 민호가 거실을 둘러봅니다. 시선이 안마의자에 머뭅니다. 작은 아들 민준이 사준 안마의자입니다. 안마의자 쓰세요? 가끔. 민준이가 비싼 거 샀네요. 목소리에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질투일까요? 아니면 경쟁심일까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민호가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이사 생각은 없으세요? 이사? 이 집이 너무 크지 않으세요? 혼자 계시기엔.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사 이야기는 처음입니다. 괜찮아. 익숙해. 그래도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이 집 팔면 6억은 될 거예요. 6억?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산 집입니다. 추억이 있는 집입니다. 팔 생각 없다.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민호가 주문한 중국 음식입니다. 짜장면과 탕수육. 생일 음식치고는 소박합니다. 식사 후 민호가 커피를 마시며
다시 입을 엽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긴장이 됩니다. 민호 표정이 진지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려고요. 왜? 퇴직 전에 창업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무슨 사업인데? IT 컨설팅이요. 제가 20년 넘게 한 분야거든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어갑니다. 8천만 원만 도와주세요. 숨이 멎습니다. 8천만 원. 제 자산의 거의 절반입니다. 차용증 쓰겠습니다. 2년 안에 갚을게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큰 며느리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불편해 보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3개월 전부터 준비했어요. 사무실도 알아봤고 고객도 확보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 못해요. 민호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난 설날이 떠오릅니다. 허리 수술 이야기를 꺼내려다 못했던 그날. 그런데 지금 민호가 먼저 도움을 요청합니다. 8천만 원을. 내가 아프다고 한 게 돈 얘기로 들렸구나. 속으로 생각합니다. 수술부터 하자. 네. 엄마 허리 수술 먼저 해야 해. 민호 표정이 굳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듭니다. 어머님, 수술요? 다음 달에 하기로 했어. 디스크 파열됐대.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언제 그런 진단을 받으셨어요? 넉 달 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바쁠 것 같아서. 침묵이 흐릅니다. 민호가 손으로 얼굴을 문지릅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드는데요? 3천만 원 정도. 그럼 어머니 돈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민호가 말합니다. 차갑게 들립니다. 내 돈 맞지. 그래서 내가 먼저 쓸 거야. 그럼 제 사업은요? 나중에 생각하자. 민호가 입술을 깨뭅니다. 혜진이 민호 팔을 잡습니다. 여보, 어머님 수술이 먼저지. 알아. 민호가 일어섭니다. 그럼 병원비 자동이체 설정해 드릴게요. 입금 빠지면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민호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제 핸드폰을 달라고 합니다. 건네줍니다. 민호가 스마트 뱅킹 앱을 엽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합니다. 병원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본인 인증하세요. 핸드폰을 받아 본인 인증 버튼을 누릅니다. 지문을 찍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병원비 나가면 자동으로 이체돼요. 고맙다. 핸드폰을 돌려봤습니다. 화면에 자동이체 설정 완료라고 뜹니다. 편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민호 부부가 일어섭니다. 어머니, 저희 가볼게요. 벌써? 네, 혜진이가 약속이 있어서요. 거짓말 같습니다. 하지만 잡지 않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합니다. 민호가 신발을 신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그래. 연락 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그래. 문이 닫힙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습니다. 케이크가 식탁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르지도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합니다. 병원 이름, 계좌번호, 금액. 동의는 했습니다. 본인 인증도 직접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부족했습니다. 왜 자동이체를 설정해야 하는지, 왜 민호가 확인해야 하는지. 불안합니다. 내 돈인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생일 오후입니다. 생일 축하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축하받는 기분은 아닙니다. 민호는 8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수술비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생일 사흘 후 작은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응? 형이 또 돈 얘기했죠?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그러던? 부동산에서 형이 우리 집 시세 물었다던데요. 부동산까지 알아봤다니. 민호가 그렇게까지 했나 봅니다. 그냥 물어본 거겠지. 엄마, 형은 힘들면 엄마 돈부터 생각해요. 민준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형은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 일을 끄집어냅니다. 10년 전 민호가 전셋집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빌려줬고 민호는 2년 만에 갚았습니다. 그때는 갚았잖아. 2년이나 걸렸잖아요. 그동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그래도 갚았어. 엄마는 왜 형 편만 드세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민준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편드는 게 아니야. 형한테 주지 마세요. 저희가 병원비 다 보탤게요. 무슨 소리야? 내 돈으로 할 거야. 엄마 혼자 결정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 생겨요. 무슨 문제?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형이 돈 받으면 나중에 상속 문제 생겨요. 상속? 그 단어가 귓가를 때립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정리는 무슨 정리야? 엄마, 저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형이 엄마 돈 계속 노리면 나중에 저희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숨이 막힙니다. 민준도 결국 똑같습니다.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내는 재산입니다. 그만해라. 엄마, 전화 끊을게. 전화를 끊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화가 나는지 슬픈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준도 민호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몫을 걱정하는 겁니다.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흐립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스마트 뱅킹 앱을 엽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틀렸다고 나옵니다. 다시 입력합니다. 또 틀렸다고 나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제가 설정한 비밀번호인데 세 번째 시도합니다. 계정이 잠겼다고 나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민호가 비밀번호를 바꾼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본인 인증을 했는데, 하지만 불안합니다. 은행에 가야겠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엽니다. 밖으로 나서는데 허리에 통증이 옵니다. 왼쪽 다리가 저립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현관 벽을 붙잡습니다. 숨을 고릅니다.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립니다. 5분쯤 지나자 조금 나아집니다. 하지만 은행까지 갈 자신이 없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소파에 앉아 허리를 주무릅니다. 다음 주에 가자. 혼잣말을 합니다. 수술 전에 한번 가야겠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립니다. 민준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가 옵니다. 엄마, 아까는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형한테 주지 마세요. 퇴원 후 집 관리도 저희가 다 맡을게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집 관리를 맡겠다는 말입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집까지 관리하겠다는 나중을 대비한 말일까요? 머리가 아픕니다. 민호는 8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형한테 주지 말라고 합니다. 둘 다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을 걱정하는 겁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립니다. 거실이 어두워집니다.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남편 사진을 봅니다. 당신이 보면 뭐라고 할까?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애들이 원래 그래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외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민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알았어. 걱정 마. 짧게 답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답장이 옵니다.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볍게 느껴집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사랑보다 돈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키려는 것 같습니다. 수술까지 2주일 남았습니다. 그 전에 은행에 가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파서 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 가야겠습니다. 아니, 모레 가야겠습니다. 또 미루게 됩니다. 빗소리만 점점 커집니다. 수술 일주일 전입니다. 병원에서 입원 날짜를 확인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입원, 화요일 수술.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전 10시 큰며느리 혜진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민호 아내입니다. 어머님, 그래. 수술 날짜 잡으셨다면서요? 응.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묻는 내용은 직접적입니다. 내 돈으로 할 거야. 그게 민호 씨랑 이야기해 봤는데요. 병원비를 형편껏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형편껏 나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소리야? 민준이네도 있잖아요. 반반 부담하면 어머님 부담도 덜고 저희도 효도하는 거고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내 돈 있어. 괜찮아. 그래도 자식들이 부담하는 게 맞잖아요. 민준이네한테도 이야기할게요. 그러지 마. 괜찮아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전화가 끊깁니다. 불안합니다. 혜진이 왜 갑자기 병원비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2시간 후 작은 며느리 지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 응? 형님한테 전화 받으셨어요? 받았어. 재활병원 자리 알아봤어요. 재활병원? 네, 수술 후에 재활치료 받으셔야 하잖아요. 집 근처에 좋은 데 있어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미리 알아봐야 자리 있어요. 그리고 간병인 비용이 생각보다 커요. 간병인 비용. 또 돈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하는데? 하루에 15만 원이요. 한 달이면 450만 원이고 석 달이면 1350만 원이에요. 계산까지 다 해왔습니다. 많이 알아봤네. 어머님 걱정돼서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저희도 효도해야죠. 전화가 끊깁니다. 두 며느리 모두 효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효도보다는 계산에 가깝습니다. 밤 8시 작은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응. 형수한테 전화 받았어요? 받았어. 형이 병원비 반반 내자고 했죠? 그런 것 같더라. 민준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엄마, 형은 원래 그래요. 돈 낼 때는 반반 하자고 하고 나중에 받을 때는 혼자 다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엄마가 모르시는 거예요. 형은 예전에도 아버지 병원비 반 낸다고 해놓고 나중에 상속받을 때 자기가 더 많이 냈다고 우겼어요. 예전 일을 또 꺼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병원비를 형제가 나눠냈던 일입니다. 그땐 형이 더 냈잖아.
기록 보면 똑같아요. 근데 형은 자기가 더 냈다고 우겼어요. 그만해라. 엄마, 형한테 속지 마세요. 이번에도 똑같을 거예요. 너도 똑같아. 순간 나온 말입니다. 민준이 잠시 멈칫합니다. 제가요? 너도 형도 둘 다 돈 계산만 해. 엄마, 저는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너희 모구 걱정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화가 난 건지 억울한 건지. 전화 끊을게. 엄마. 전화를 끊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봅니다. 두 며느리가 전화했습니다. 두 아들도 전화했습니다. 모두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느껴지는 건 계산뿐입니다. 병원비를 반반 내자는 말, 간병비가 얼마라는 말, 형이 더 받으려고 한다는 말, 모두 돈 이야기입니다. 나는 계산표 한가운데 끼인 느낌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보름달입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부재중 전화 2통. 민호입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와 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제 욕했죠? 믿지 마세요. 제가 병원비 다 낼게요. 민호 문자입니다. 또 문자가 옵니다. 민준입니다. 엄마, 형 말 듣지 마세요. 저희가 다 부담할게요. 둘 다 병원비를 내겠다고 합니다. 효도일까요? 경쟁일까요? 머리가 아픕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집니다. 아무에게도 전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수술은 일주일 후입니다. 그 전까지 이 소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확실히 말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돈으로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섭섭해 할까요? 너희가 내라 이렇게 말하면 싸울까요? 어떻게 말해도 문제입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립니다. 보지 않습니다. 울리게 놔둡니다. 신호음이 끊깁니다. 조용해집니다. 이 조용함이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조용함이. 달빛이 거실을 비춥니다. 혼자 앉아 있습니다. 수술까지 일주일.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소란을, 이 외로움을, 이번 수속을 밟는 날입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왔습니다.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무과 창구 앞에 섭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합니다. 입원비 선납하셔야 해요. 500만 원입니다. 카드 되나요? 네, 됩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냅니다. 직원에게 건넵니다.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어머님, 이미 입금 완료됐네요. 네. 오늘 오전 9시에 자동이체로 들어왔어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자동이체? 민호가 설정한 자동이체입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줍니다. 입금 내역이 보입니다. 제 계좌에서 병원 계좌로 500만 원. 제가요? 네, 환자분명의 계좌에서 들어왔어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제가 입금한 게 아닙니다. 제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돈입니다. 제 계좌입니다.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병실로 향합니다. 4인실입니다. 창가 침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냅니다. 스마트 뱅킹 앱을 열려고 하는데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니,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안 열립니다. 은행에 전화합니다. 상담원이 받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계좌에서 오늘 500만 원이 나갔는데요. 확인해 드릴게요.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불러줍니다. 잠시 후 상담원이 말합니다.
자동이체로 출금됐네요. 병원 입원비로. 제가 동의한 건가요? 네, 본인 인증하셨어요. 지난달 초에 자동이체 등록하셨고요. 지난달 초 생일날입니다. 민호가 설정한 날입니다. 제가 직접 한 건가요? 본인 인증하셨으니 직접 하신 거죠. 맞습니다. 본인 인증은 제가 했습니다. 지문도 제가 찍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내 돈이 제 허락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니, 허락은 했습니다. 본인 인증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내 허리보다 내 돈이 먼저 수술받았네. 혼잣말이 나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내 돈도 그렇게 밀려가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큰아들 민호입니다. 받습니다. 어머니, 응, 입원하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병원에서 문자 왔어요. 보호자 연락처로 등록돼 있어서. 보호자 연락처? 언제 등록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 혼자 가셨어요? 응.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바쁠 것 같아서. 민호가 한숨을 쉽니다. 어머니, 입원비는 제가 처리했어요. 알아. 자동이체로 들어갔죠? 응. 편하시죠? 편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편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 내일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너 올 거야? 물어보고 싶지 않았는데 물어봤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그래. 수술 끝나면 바로 갈게요. 괜찮아. 어머니, 죄송해요. 전화가 끊깁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민호는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답니다. 입원비는 처리했지만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 민준에게 전화합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민준아, 엄마 내일 수술이야. 답장이 옵니다. 30분 후에. 엄마, 죄송해요. 지금 일본이에요. 출장 중이라 못 가요. 수술 잘 되세요. 일본. 출장. 못 갑니다. 핸드폰을 침대 옆 탁자에 놓습니다. 두 아들 모두 오지 않습니다. 한 명은 미팅, 한 명은 출장. 둘 다 바쁩니다. 내 수술보다 바쁜 일들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마취됩니다. 혼자 깨어납니다. 일기장을 꺼냅니다. 가방에 넣어온 낡은 일기장입니다.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습니다. 고마움이 덫이 되는 날도 있다. 한 줄을 적고 일기장을 덮습니다. 민호는 입원비를 처리해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어주는 거였습니다. 손 잡아주는 거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없습니다. 돈만 있습니다. 자동이체만 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환자분, 내일 수술 전 주의사항 설명드릴게요. 네. 간호사가 체크리스트를 읽습니다. 금식, 약 복용 중단, 보호자 동반. 보호자분은 내일 몇 시에 오세요? 안 와요. 네. 혼자예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수술 후에는 보호자가 꼭 필요한데요. 간병인 부탁하면 되죠? 그래도 가족분이 계시는 게 좋은데요. 없어요. 간호사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호출하세요. 간호사가 나갑니다. 혼자 남습니다. 창밖 바다를 봅니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입니다. 돈은 준비됐습니다. 마음은 준비 안 됐습니다. 혼자라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견뎌야 합니다. 이것도 혼자 견뎌야 합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재활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추석입니다. 수술 후 첫 명절입니다. 두 아들 부부가 모두 온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 큰아들 민호 부부가 먼저 도착합니다. 어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그래. 민호가 과일 상자를 건넵니다. 큰 며느리 혜진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인사합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래, 들어와. 거실로 안내합니다. 민호가 제 걸음걸이를 봅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다행이에요. 짧은 대화입니다. 수술 후 병문안은 한 번도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오전 11시 작은 아들 민준 부부가 도착합니다.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민준이 환하게 웃습니다. 작은 며느리 지은도 밝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어머님, 명절 잘 보내세요. 그래. 민준이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옵니다. 민호가 가져온 것보다 큽니다. 엄마, 수술 후 처음 보는 명절이잖아요. 제대로 챙겼어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두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무겁습니다. 밥 먹자. 식탁을 차립니다. 송편, 전, 나물. 준비하면서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모두 식탁에 앉습니다. 송편을 한 개씩 덜어줍니다. 많이 먹어. 민호가 송편을 집어듭니다. 민준도 젓가락을 듭니다. 잠시 조용히 식사가 이어집니다. 그때 민준이 입을 엽니다. 형, 엄마 돈 쓴 거 정리했어요?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민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무슨 소리야? 병원비 자동이체 내역이요. 작은 며느리 지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명세서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난 2달 동안 어머님 계좌에서 3,2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서류를 식탁 위에 펼칩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큰 며느리 혜진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 민준이 말합니다. 은행에 조회했어요. 어머님 동의받고요. 제가 언제 동의했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집어봅니다. 얼굴이 굳습니다. 내가 처리했어. 엄마 번거로울까봐 미리 수납한 거야. 미리 수납이 아니잖아요. 형은 항상 그렇게 말을 바꿔요. 민준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이 대신 낸 게 아니라 어머니 돈으로 낸 거잖아요. 그런데 왜 형이 처리했다고 해요? 내가 자동이체 설정했으니까 처리한 거지. 설정만 했지. 돈은 어머님 거잖아요. 두 사람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만해라. 제가 말하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합니다. 형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병원비 받는다고 해놓고 나중에 상속받을 때 자기가 더 많이 냈다고 했어요. 그건 사실이야. 내가 더 냈어. 기록 보면 똑같아요. 형이 거짓말한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민호가 벌떡 일어섭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갑니다. 형이야말로 엄마 돈 노리면서 효자 행세하잖아요. 민준도 일어섭니다. 너야말로 안마의자 사준다고 큰 소리 치더니 결국 엄마 재산 챙기려는 거잖아.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진심으로 어머님 걱정해서 그랬어요. 작은 며느리 지은이 끼어듭니다. 진심? 재활병원 알아보면서 간병비 계산하던 게 진심이야? 큰 며느리 혜진이 대꾸합니다.
형수님도 병원비 반반 나누자고 하셨잖아요. 그건 형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두 며느리까지 싸웁니다. 다들 그만해. 제가 소리칩니다. 모두 저를 봅니다. 이 집 당분간 아무도 오지 마라. 어머니, 민호가 말합니다. 엄마, 민준이 말합니다. 둘 다 똑같다. 하나는 먼저 손댔고 하나는 나중에 손대려 했고 어머니 오해예요. 혜진이 눈물을 글썽입니다. 오해 아니에요. 형은 항상 그랬어요. 민준이 계속 말합니다. 너도 똑같아. 형 욕하면서 너도 똑같은 생각했어.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가라. 어머니, 나가. 민호 부부가 먼저 일어섭니다. 혜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현관으로 향합니다. 민준 부부도 일어섭니다. 엄마, 저희는 너희도 나가. 엄마, 나가라고. 민준 부부도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2번 들립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식탁 위에 송편이 그대로 있습니다. 전복국의 김이 다 꺼졌습니다. 명세서가 식탁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집어서 봅니다. 3,200만 원. 제 돈입니다. 제 허리를 고치는데 쓴 돈입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그 돈을 계산합니다. 누가 냈는지, 누가 더 냈는지. 소파에 앉습니다. 처음엔 그냥 옆에 있어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병원 같이 가자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수술을 했습니다.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추석 오후입니다. 명절 음식 앞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잠에서 깹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두 아들이 제 통장을 찢어 반으로 나누는 꿈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어제 식탁이 그대로입니다. 송편이 굳어 있습니다. 전복국 냄비에 기름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식탁 위에 명세서가 펼쳐져 있습니다. 어제 민준이 가져온 서류입니다. 집어서 다시 봅니다. 입원비 500만 원, 수술비 1,800만 원, 재활치료비 600만 원, 간병비 300만 원, 합계 3,200만 원. 모두 제 돈으로 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누가 처리했는지를 다퉜습니다. 명세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봅니다. 부재중 전화 7통, 민호 넷, 민준 셋. 문자도 와 있습니다. 민호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화 한 번만 받아주세요. 민준 엄마, 제가 너무 심했어요. 형만 탓한 게 아니라 엄마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둘 다 사과합니다. 하지만 읽어도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어제 일이 떠오릅니다.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높아지는 목소리, 며느리들의 냉랭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제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제 명절 식탁 위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굳은 송편을 물에 불립니다. 전복국 냄비를 씻습니다. 손이 기름때에 미끄러집니다. 젓가락이 싱크대에 떨어집니다. 집어 올리다 손가락이 베입니다. 피가 납니다. 수돗물에 손가락을 씻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처를 파고듭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을 씻다 보니 눈물이 납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이 아파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아파서일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옵니다. 소파에 앉아 남편 사진을 봅니다. 당신이 보면 뭐라고 할까? 남편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애들 불러서 제대로 이야기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어제 같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전 8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우예요. 큰아들 목소리입니다. 돌아가. 어머니, 이야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어머니, 돌아가라고.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오전 10시 다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엄마, 저 민준이에요. 작은아들 목소리입니다. 너도 돌아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알았으니까 가. 엄마, 가라고 했어.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오후 2시 또 초인종이 울립니다. 이번엔 두 아들이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엄마, 두 목소리가 겹칩니다. 둘 다가 어머니, 저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할 말 없다고 했어. 엄마, 제발요. 당분간 오지 마. 둘 다. 어머니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입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같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받지 않습니다. 또 울립니다. 또 받지 않습니다. 오후 내내 핸드폰이 울립니다. 전원을 끕니다. 조용해집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민우도 돌아갈 겁니다. 민준도 돌아갈 겁니다. 저만 여기 남습니다. 원래 제 집인데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남편 사진을 봅니다. 당신 없으니까 애들도 없네. 말을 건네지만 역시 대답은 없습니다. 밤이 됩니다. 불을 켜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지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전처럼은 안 된다는 것,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뀌어야 합니다. 달빛이 거실을 비춥니다. 혼자 앉아 있습니다. 추석이 끝났습니다. 재활병원 복도입니다. 평행봉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걸음을 셉니다. 좋아요, 어머님. 오늘은 10걸음 목표예요. 알았어요. 4걸음, 5걸음.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6걸음, 7걸음. 다리가 떨립니다. 8걸음, 9걸음, 10걸음. 잘하셨어요. 물리치료사가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휠체어에 앉습니다. 병실로 돌아갑니다. 창밖을 봅니다. 11월 중순입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정부가 노인 간병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래. 혼잣말이 나옵니다. 이미 300만 원을 썼습니다. 지원은 이제 시작한답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추석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호에게서 전화 20통, 문자 30통, 민준에게서 전화 15통, 문자 25통,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 읽지 않았습니다. 병문안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들들 오면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처음엔 왔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하지만 병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제는 오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예전엔 조용한 게 좋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조용한 게 외롭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저녁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고맙습니다. 약을 받아 먹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어머님, 보호자분들은 언제 오세요? 안 와요. 왜요?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냥요. 간호사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병실을 나갑니다. 혼자 남습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문자함을 엽니다. 가장 최근 문자. 어제 온 민준 문자입니다. 엄마, 저 결혼 기념일이에요. 엄마가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장만이라도 해주세요. 읽고 지웁니다. 민호 문자도 있습니다. 사흘 전 것입니다. 어머니, 회사 그만뒀습니다. 결국 창업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격려 한마디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읽고 지웁니다. 통장을 봅니다. 스마트 뱅킹 비밀번호를 은행에서 재설정했습니다. 잔액을 확인합니다. 정기예금 1억 5천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자유입출금 통장은 1,800만 원 남았습니다. 원래 5천만 원이었는데 3,2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병원비로 계산해 봅니다. 총 2억 원 중 3,200만 원 사용. 남은 돈 1억 6,800만 원. 여전히 많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뭐하러 있나 싶습니다. 누구 주려고 모은 돈인가요? 아들들 주려고요. 그런데 아들들은 돈만 원합니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비가 내립니다. 가을비입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눈을 감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오릅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할까? 남편은 늘 현명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들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을 뜹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엽니다. 노트가 있습니다. 재활 일지입니다. 매일 적고 있습니다.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습니다. 11월 15일. 10걸음 걸었다. 허리는 괜찮다. 마음은 여전히 아프다. 한 줄 더 적습니다. 이 돈 누구에게 줘버릴까?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진짜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아들들에게 주면 또 싸울 겁니다. 누가 더 받았는지 계산할 겁니다. 그럼 다른 데 쓰면 어떨까요? 핸드폰으로 검색합니다. 사회복지재단 후원. 여러 재단이 나옵니다. 독거노인 지원, 아동복지, 장학사업. 하나씩 클릭해서 읽어봅니다. 독거노인 간병 지원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읽다가 눈물이 납니다. 나처럼 혼자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나처럼 아들들한테 연락 못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화면을 끕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결심의 싹이 돋아납니다. 이 돈이 누군가를 망가뜨릴 바엔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자.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보입니다. 내 돈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들들 눈치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빗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잠이 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입니다. 퇴원하는 날입니다. 석 달 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택시에서 내려 현관문을 엽니다. 먼지 냄새가 납니다. 석 달 동안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엽니다. 해운대 바람이 들어옵니다. 찬 공기가 집안을 채웁니다. 거실을 둘러봅니다.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남편 사진, 안마의자, 소파.
하지만 뭔가 달라 보입니다. 제가 달라진 걸까요? 침대에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옷을 정리합니다. 재활병원에서 가져온 노트를 꺼냅니다. 재활일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칩니다. 어제 쓴 글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진다. 읽고 노트를 서랍에 넣습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오늘도 문자가 와 있습니다. 민호 어머니, 퇴원 축하드립니다. 뵈러 가도 될까요? 민준 엄마, 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바로 갖다 드릴게요. 읽고 답장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만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후 2시 은행에 갑니다. 창구 직원이 맞이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어떤 상담이세요? 후원 관련이요. 직원이 자리를 안내합니다. 상담실로 들어갑니다.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후원을 원하세요? 독거노인 간병 지원 프로그램이요. 가방에서 프린트한 자료를 꺼냅니다. 재활병원에서 인터넷으로 찾은 자료입니다. 직원이 자료를 봅니다. 이 재단이시군요. 좋은 곳이에요. 얼마나 후원할 수 있나요? 원하시는 만큼 가능합니다. 일시 후원도 되고 정기 후원도 돼요. 생각해 봅니다. 얼마가 적당할까요?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도 생활비는 남겨야 합니다. 5천만 원 후원하고 싶어요. 직원이 눈을 크게 뜹니다. 5천만 원이요? 네. 정말 하시겠어요? 네. 직원이 서류를 꺼냅니다. 가족분 동에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어요. 본인 의사만으로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해 주세요. 서류를 받아 읽습니다. 후원 약정서입니다. 후원 대상 독거노인 간병 지원 프로그램. 후원 금액 5천만 원. 후원자 박순자. 펜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 돈이면 아들들 한 명에게 줄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누군가를 도울 겁니다. 나처럼 아픈 사람을, 나처럼 혼자인 사람을 서명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 확인합니다.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돈이 제대로 쓰이겠죠? 네, 매달 후원 내역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은행을 나옵니다. 가슴이 뜁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모르겠습니다.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남은 돈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여전히 많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제 뜻대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신발을 벗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집이 불편합니다. 화장실 문턱이 높고 욕조가 미끄럽습니다. 홈센터에 전화합니다. 손잡이랑 미끄럼 방지 매트 주문하고 싶어요. 설치 서비스 필요하세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틀 후 택배가 도착합니다. 손잡이 4개, 미끄럼 방지 매트 5개. 상자를 뜯습니다. 화장실부터 시작합니다. 벽에 손잡이를 댑니다. 드릴로 구멍을 뚫습니다. 힘이 듭니다. 팔이 아픕니다. 하지만 계속합니다. 손잡이를 나사로 고정합니다. 단단히 조입니다. 욕조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깝니다. 침실 화장실도 똑같이 합니다. 3시간 걸렸습니다. 다 끝나고 손을 씻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뿌듯합니다. 화장실 손잡이를 잡아봅니다. 단단합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 나를 지탱한다. 혼잣말을 합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또 문자가 와 있습니다. 민호 어머니, 언제쯤 뵐 수 있을까요? 민준 엄마, 보고 싶어요. 읽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겁니다. 그때는 제가 준비됐을 때입니다. 제가 원할 때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12월입니다. 겨울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제 결정이 저를 따뜻하게 합니다. 남편 사진을 봅니다. 당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지만 남편이 웃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이제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12월 29일 연말입니다. 아침 9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택배입니다. 기사가 상자 2개를 내밀며 말합니다. 박순자 고객님 맞으시죠? 네. 상자를 받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기사가 돌아갑니다. 현관에 상자를 내려놓습니다. 송장을 봅니다. 큰 상자 발신인 박민호, 작은 상자 발신인 박민준, 아들들입니다. 거실로 들고 들어갑니다. 식탁 위에 나란히 놓습니다. 큰 상자를 먼저 엽니다. 사과, 배가 들어 있습니다. 정갈하게 포장돼 있습니다. 편지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흰 봉투입니다. 뜯어서 펼칩니다. 큰아들 민호 글씨입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새해에는 꼭 뵙고 싶습니다. 민호 올림.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습니다. 작은 상자를 엽니다. 귤, 곶감이 들어 있습니다. 역시 정성스럽게 포장돼 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작은 아들 민준 글씨입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새해엔 꼭 뵙고 싶습니다. 민준 올림.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습니다. 2 상자를 봅니다. 과일을 하나씩 꺼내봅니다. 사과를 집어듭니다. 겉은 빨갛고 예쁩니다. 하지만 꼭지 부분이 물러 있습니다. 누른이 살짝 들어갑니다. 썩기 시작했습니다. 배도 만져봅니다. 아래쪽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귤을 집어듭니다. 하나는 곰팡이가 핀 듯 하얗게 변했습니다. 곶감은 괜찮아 보입니다. 2 상자 모두 정성스럽게 포장했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제 마음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아픕니다. 아니, 아들들 마음 같은 걸까요? 겉으로는 용서를 빌지만 속은 여전히 계산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상자 2개를 겹쳐듭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설날 때 받았던 안마의자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현관으로 향합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분리수거장으로 갑니다. 상자 2개를 과일 쓰레기통에 놓습니다. 사과, 배, 귤, 곶감 모두 버립니다. 편지 2통은 주머니에 넣습니다.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울을 봅니다. 어깨가 곧습니다. 예전보다 곧습니다. 허리도 펴졌고 어깨도 펴졌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 편지 2통을 꺼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새해엔 꼭 뵙고 싶습니다.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보고 싶다고.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계산일까요? 엄마가 5천만 원 후원했다는 걸 알까요? 알면 뭐라고 할까요? 어머니, 왜 우리한테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엄마 괜찮아요. 엄마 돈이니까 엄마가 쓰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젠 이유도 변명도 필요 없다는 것.
결국 둘 다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 아들이니까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 재산도 생각한다는 것.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이니까요. 저도 그랬을 겁니다. 제 부모님한테. 하지만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습니다. 언젠가 다시 읽을 날이 올까요? 그때는 마음이 풀려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새해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문자를 씁니다. 민호에게 과일 고맙다. 건강해라. 민준에게 과일 고맙다. 건강해라. 똑같은 문자를 보냅니다.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용서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은 됩니다. 답장이 옵니다. 민호 어머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준 엄마, 정말 감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남편 사진을 봅니다. 당신,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말을 건넵니다.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들들 없어도 혼자여도 제 결정으로 살아가니까요. 제 뜻대로 살아가니까요. 해가 집니다. 12월 마지막 해가 집니다. 내일이면 새해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아침 7시 스스로 일어납니다.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화장실로 갑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미끄럽지 않습니다. 세수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예전보다 단단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차를 끓입니다. 남편 사진 앞에 차를 올립니다. 당신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말을 건넵니다. 평온합니다. 오전 10시 재활병원에 갑니다. 마지막 검진입니다. 의사가 MRI 사진을 보여줍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혼자 걸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운동하세요. 그럴게요. 진료실을 나옵니다. 병원 복도를 걷습니다. 지팡이 없이 걷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허리가 곧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병원 현관문을 밀고 나갑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상쾌합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로 향합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모래사장에 도착합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바람이 붑니다. 샘바람입니다. 머리카락이 날립니다. 옷자락이 펄럭입니다. 하지만 허리는 굽지 않습니다. 바람에 맞서 섭니다. 파도를 봅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 제 인생 같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문자를 씁니다. 민호에게 민호야, 다음 주 일요일 점심 같이 먹자. 민준에게 민준아, 다음 주 일요일 점심 같이 먹자. 보냅니다. 잠시 후 답장이 옵니다. 민호 어머니,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민준 엄마, 정말요? 꼭 갈게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만날 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닙니다. 제가 정한 시간에 제가 정한 방식으로 만날 겁니다. 아들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제가 준비됐으니까 만날 겁니다. 그게 달라진 점입니다. 일어섭니다. 다시 걷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걷습니다. 지팡이 없이 혼자 걷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갑니다. 저도 제 속도로 갑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갑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다리가 조금 아픕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벤치에 앉아 쉽니다. 바다를 봅니다. 햇빛이 수면에 반짝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입니다. 후원금이 독거노인 간병 지원 프로그램에 전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읽고 미소 짓습니다. 제 돈이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다. 나처럼 아픈 사람을, 나처럼 혼자인 사람을.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일어섭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셉니다. 하지만 허리는 굽지 않습니다. 어깨도 굽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걷습니다. 제 뜻대로 갑니다. 돈은 떠났습니다. 5천만 원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돌아왔습니다. 제 마음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이 허리, 이 마음으로 다시 걸어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겁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저를 지탱하니까요. 해운대 바다가 뒤에 있습니다. 집이 앞에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어갑니다. 새해 첫날,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